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 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요즘 많이 속상하실 겁니다. 미국의 관세 부분이 시장을 정말 엄청나게 내려왔거든요. 또 올라가다 싶으면 또 한 번 내려오고 올라가다 싶으면 또 한 번 내려오고 이런 모습만 반복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경험 우리 언제 해보셨습니까? 리플 코인 SEC한테 엄청나게 압박을 당할 때 1,000원대 라인도 돌파하지 못하는 코인이다. 이러한 코인이 어떻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1세대 같은 코인이냐? 엄청 많이 말씀하셨죠. 자, 근데 지금은 어딥니까? 뭐 3,000원대를 아직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재차 3,000원 라인대를 위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리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힘이 빠지고 지칠 수밖에 없는 시장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 해당 있는 뉴스 한번 보시면 리플 레버리지 ETF가 5일 연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SEC 소송 종료 이후에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말씀드렸던 이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요 아이들이 리플코인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시장을 압박했죠. 그 부분이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악재성 이벤트였던 SEC가 소송이 종료가 되었다. 그렇다는 건 리플한테는 이제 날개를 달고 올라갈 일만 남아있죠. 그런데 레버리지 ETF가 5일 연속 자금이 유입됐다는 건 앞으로 미래적인 시점에 XRP 코인은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자금이 그만큼 많이 베팅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뉴스도 한번 보시죠. 자, XRP 2.5달러를 돌파를 노리고 있다. 솔라나 도지코인도 기술적인 전환점에 임박했다. 여기서 기술적은 차트 분석을 말합니다. 차트 분석만 보더라도 확실한 기대점이 나오는 것은 안정적인 바닥 구간을 재차 확인했고 이제부터 반등력을 보여줄 시기가 되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봐봐야 되겠죠. 자, XRP 코인 지금 얼마입니까? 자, 3,000원대 라인을 가까스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010원까지 올라갔다가 저가는 2,925원이었다라는 걸 보면 어때요? 상승력을 높여주고 있는 현재 시점을 볼 수가 있죠. 물론 3,000원을 돌파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지난 3월 달 내내 이 3,000원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올렸고 확인하고 올렸고 확인하고 올렸었기 때문에 이 3,000원대 라인은 확실한 지지 라인이고 확실한 바닥 구간이다라고 판단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근데 그 3,000원대를 이탈하고 2,500원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어때요? 확실한 공포감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어떻습니까? 2,500원 다시 뚫고 다시 한번 뚫고 현재 시점은 3,000원대 라인을 재차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 확인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3,000원대에 확실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다시 한번 상승의 구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냐? 바로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안정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모멘텀이란 건 뭡니까? 바로 상승에 대한 재료를 말합니다. 이 재료가 확실해야지 확실한 수익 구간 또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지금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부분을 하방 압박을 가지고 만들었던 이 미국의 관세 정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확실한 유연한 관세 정책들을 같이 공유하고 내려가겠다. 라고 한다면 시장은 급반등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급반등하면서 반등력을 빠르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라인대를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게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우리는 대응할 것인지 그거를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해당되는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요즘에 RWA 시장과도 같이 연결되고 커스터디와도 같이 연결되고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로 SEC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SEC는 더 이상 XRP의 악재가 아니다. 그렇다는 건 IPO 주시장의 상장, ETF, 펀드 시장의 상장이라는 이벤트까지도 곧바로 따라올 만한 이벤트를 가져가겠죠. 이 부분도 함께 잡아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보시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해당되는 자료 먼저 넣어드리면서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관을 지금보다 더욱더 크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또한 XRP 코인, 니플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빨리 올라가면 좋죠. 근데 빨리 올라가면 그만큼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지금처럼 안전하게 바닥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도 굉장한 긍정적인 선택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XRP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현재 시점에 100만 개 이상의 니플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 우리 뭐라고 합니까? 고래라고 하죠. 자, 고래는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이 하락장에서도 고래의 신뢰는 더 커졌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고래들은 매집 구간을 구성했다. 우리가 매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은 다들 아시죠? 매수는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어떤 말이냐? 그냥 사도, 빠르게 사도 매수입니다. 근데 이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 라인을 확인하고 이때 매수하는 것이 바로 매집이라고 하죠. 매집은 또 굉장히 적은 비중으로 조금씩 사 모으는 과정을 말합니다. 길게는 1년, 짧게도 1년, 많게는 2년까지도 계속적인 매집하는 고래가 있다라는 것은 주식 거래를 오래 해봐서 코인 거래를 오래 해봐서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러한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고래, 리플을 사 모았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고래는 매도하지 않고 그냥 계속 사기만 했냐? 아닙니다. 고래도 매도도 하죠. 자, 이게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 지난 12월 달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지금 3월 달처럼 3,000원, 3,250원, 3,500원 이 박스권을 그대로 만들면서 움직였죠. 이 박스권을 만들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내려가면 올리고 내려가면 올리고 내려가면 올리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을 높이고 있는 부분은 확인되고 있지만 2,500원 터치하고 2,750원 그리고 다시 3,000원대 라인을 계속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인다. 그냥 XRP 코인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원대에서 곧바로 3,000원대로 뚫고 올린 겁니까? 아니죠. 1,000원대에서 이러한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움직였고 그 부분의 과정에서 전고점 라인이었던 5,000원대 라인까지 끌어올렸다. 그리고 나서 관세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를 만들어 놨지만 이 관세, 미국의 정책이 나오지 않았으면 XRP 코인은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됩니까? 5,000원 부근대에 있어야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관세 정책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끝나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틀린 말씀 아니죠. 다만 관세라는 부분은 미국의 정책 중에 하나고 XRP 코인 또한 미국의 정책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면 이야기는 틀려집니다. 어떤 말이냐?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에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쏠려서 들어오는 현상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코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입니다. 그렇다는 건 달러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금융시장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을 항상 강조해 왔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바로 우리들의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죠. 또 그럴 것이 최근에 브릭스라는 연합에 나타나면서 어때요?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 말 그대로 달러를 이용 안 하겠다라는 이용하는 나라들인데 여기에 사우디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심기가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우디는 미국과 최대 우방 국가입니다.
그런데 브릭스 연합에 들어갔다 미국은 확실히 긴장할 수밖에 없죠. 우리 달러를 이제 이용 안 한다는 나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국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크게 키워서 우리의 달러를 더욱더 이용하게끔 만들겠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왜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냐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정책 방향성이다. 자, 미국은 대외적으로 관세 정책을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을 모두 억누르고 있지만 새롭게 안에서 미국 내에서는 SEC가 이제는 코인의 시장에 압박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풀고 있고 더군다나 XRP 코인 또한 XRP 코인은 조금은 성향이 틀린 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가상자산 시장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XRP는 어떻게 틀리죠? XRP는 전통 금융 시장과 지금 현재로서도 엄청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코인이 바로 XRP 코인이라는 거.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미 많은 증권사들, 많은 운영사들, 많은 은행권들 모두 다 XRP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죠. 여기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미국의 채권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게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과 미국 사이가 좋지가 않죠. 더 이상 중국은 미국의 채권을 사지 않는다라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미국의 국채라는 것은 가장 안전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걸 사지 않는다. 미국은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리플이 왜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걸까? 자, 리플은 XRP 레저에서 35만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적으로 발행했고 스테이블 코인의 상위권 도약을 시동을 걸고 있다. 어떤 걸 의미합니까? 확실한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적으로 발행한다는 거. 그리고 XRP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의 설계는 기관용으로 설계했어요.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국제 무역에서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서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 말 그대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리플 또한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확실한 상위권으로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XRP 코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의 XRP 코인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움직임입니다. 당연히 이렇게나 상승력이 좋았고 계단식 상승했던 것만으로도 우린 기분 좋게 움직였죠. 물론 이렇게나 횡보 라인을 가져올 때 보시면 많은 분들은 이제 올라갈 때만큼 올라갔다. 이제 매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횡보 라인이 있고 나서 한 번 더 업데이트가 되는 모습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최근에 관세 정책 때문에 지긋지긋한 이 관세라는 말이 뉴스에만 흘러나와도 시장은 뒤숭숭하죠. 미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주식시장 또한 엄청나게 급락하는 모습을 만들었던 게 미국의 관세였다. 근데 안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의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코인 시장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잊으면서 당연하면 시장의 기대치를 더욱더 높이고 있는 거.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나 내려오는 관점에서 고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라고 했죠.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당연히 매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올라갈 거는 뻔히 보입니다. 근데 관세 때문에 내려갔다.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XRP 코인의 모멘텀은 틀려진 게 없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 매집을 해서 이렇게 저점 라인에 기회를 준다면 더욱더 빠르게 매집해서 비중을 늘려야 되겠죠. 그러한 관점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왼쪽 하단에 링크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 또한 함께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확실한 수익 구간을 더욱더 극대화로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다 무료라는 거 거듭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이어가 볼게요.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말씀을 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급하게 생태계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2억 9,360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자, 정말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발행하고 있는 걸 말하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그러면 발행한 수량만큼 모두가 다 달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어떤 걸 말합니까? 확실한 유동성 자금이 이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발행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흐뭇할 수밖에 없는 시점을 만든다라는 거. 당연히 손을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이 되겠죠. 그러니 미국이란 나라가 니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야 뭐 SEC가 니플을 압박했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니플을 죽이려고 한다.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정권 하에서 니플 코인의 움직임은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에 대한 중심 라인을 잡고 있는 건 뭡니까? 바로 미국의 국채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니플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초과 담보 107%를 담보로 잡고 있어요. 그 담보가 뭡니까? 미국의 국채와 현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라고 그랬죠. 그렇다는 건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만들고 이것을 환전했을 때 다시 돈으로 바꿨을 때 그만큼의 담보가 확실해야 되겠죠.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식 거래에서 담보 이용해 보셨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주식 담보 대출은 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떨어진 만큼 담보 부족이 발생되고 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한가로 처리가 되는 반대 매매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슬픈 일이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는 거는 이 담보 비율이 확실해야지만이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근데 그 담보의 중심 라인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국채 그리고 달러가 있다라는 거. 여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니플 코인이 왜 미국의 국채와 현금을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뭐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뉴스에 나옵니다. 자, 니플은 미국의 국채의 거래를 지원한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국채라는 것은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우리는 평가하죠. 왜 안전자산입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채권을 발행한 게 미국 국채예요. 미국이 망합니까? 물론 뭐 망한다 안 망한다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 미국이 발행한 국채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에요. 그러한 자산을 거래를 누가 한다? 니플이 거래를 지원한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미국 국채라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거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요즘 들어서 이 RWA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으시죠? RWA는 뭡니까? 실물 연계 자산이에요. 실물 연계 자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가상 자산인데 어떤 게 틀리냐? 실물 연계 자산은 부동산, 주식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산 규모의 하나죠. 근데 이 가상 자산이 RWA 시장으로 같이 협력한다. 이러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는 것을 토큰화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토큰한다는 건 가상 자산으로 이게 같이 협력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RWA 시장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이 부분들은 모두 다 미국의 국채를 기반한 토큰에 자금이 쏠려 가고 있다라는 거. 자금이 쏠린다는 건 일반적으로 코인 시장에 자금만 들어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전통 금융 시장에 블랙록도 있고 피델리티도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대단한 운영사들은 모두가 다 지금 RWA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적인 화폐 단위가 바뀌고 있는 시점을 말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용합니까? 이용 안 하죠. 이제 우리 신용카드만 벌써 이용하고 있는데 이 신용카드에서 어떻게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이 만들어가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라는 거. 그 부분의 중심에 지금 니플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난 1월 27일 났던 뉴스거든요. 71조 원의 대여 RWA의 전통 금융이 블록체인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25년도에 코인 시장의 돋보기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현재 시장 코인 시장은 이제 코인 가상 자산으로서만 가치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전통 금융 시장들이 같이 해당되는 연동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4월 8일 날 나왔던 뉴스 한번 보시면 니플은 RWA 토큰화 시장에 연평균 53%의 성장 전망을
가져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XRP 코인이 어느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통 금융 시장과 이미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XRP 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XRP 코인이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모멘텀들이 같이 연동되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 RWA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곧 리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곧 어떤 거와 연결됩니까? 바로 해당되는 커스터디 사업. 이 커스터디 사업은 뭐라고 하죠? 바로 수탁 사업이라고 하죠. 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부터 시작했던 게 RWA로 넘어갔고 RWA 넘어가는 게 바로 커스터디 수탁 사업까지도 같이 연동된다. 이게 모두 한 템포로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XRP가 10달러를 넘어갈 수 있을까? 히든 노드를 인수하면서 현실성이 커졌다. 이런 말 자체가 이 커스터디 회사를 인수하면서부터가 다시 한번 또 시작되거든요.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것만으로 이제는 실물 연계 자산, 부동산, 주식 거래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함께 움직임을 가져가고 그러한 부분들에 수탁한다는 건 맡겨놓는다는 거예요. 보관한다는 거거든요. 보관한다는 건 어떤 거와 똑같습니까?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보관하면 은행에서 우리는 뭘 줍니까? 이자를 주고 많이 보관하면 대출도 가능하게끔 해주죠. 이러한 수탁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자, 어떻게 보이시죠? 이 모든 부분은 함께 움직이는 시장 규모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XRP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해당되는 히든 노드를 왜 인수했을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해당되는 히든 노드는 어떠한 부분입니까? 자, 이 내용 좀 자세히 보시면 히든 노드는 뭐라고 하죠? 디지털 자산, 외환, 파생 상품, 채권 등 다양한 자산군을 아우르는 연간 3조 달러 이상의 거래를 청산하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 기업이다. 이러한 기업의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니플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 솔루션을 본격적으로 강화할 방침을 가져가고 있다. 자, 이 부분들은 곧 어떤 거와 연결됩니까? 바로 커스터디 사업과 연결되죠. 어떤 부분이죠? 해당되는 커스터디 사업은 뭐라고 하죠? 주식, 채권, 부동산, 이 실물 자산의 토크나 RWA를 가상 자산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 자, 어때요? XRP 코인이 하나만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연동되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RWA로, RWA는 곧 뭐로 연결됩니까? 커스터디 사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커스터디 사업 자체는 일반적인 금융시장의 모습을 모태로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XRP 코인이 어떠한 움직임의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걸 유도하고 있냐. 자신들의 달러를 확실하게 강하게 키울 만한 이벤트를 같이 가져간다라는 거. 거기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어떠한 부분인지 이 부분이 도대체 리플과 어떠한 연동 관계를 갖고 있는 건지를 같이 판단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3,000원대 라인을 이제서야 돌파했다. 이거는 정말 슬픈 일일 수밖에 없죠. 다만 이걸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건 지난 4년 동안 이어졌던 부분이었고 지금 주봉 보상 보시면 어떻습니까? 확실히 브레이크 라인을 잡고 있는 현재 이 시점이 바로 3,000원, 3,000원 라인대를 뚫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이전처럼 상승력을 가져올 것인가? 다시 한번 지금 이 박스권을 어떻게 지지받고 다시 뚫고 올려놓냐에 따라서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감 있게 올라갈 거니까 우리는 짧은 기간에 조정 구간에서 이제는 상승이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긴 기간에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왔는지를 먼저 판단하시면서 투자의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건 물론 단기적으로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의 짧은 기간은 단기적인 관세의 조정 구간이다. 이 관세가 어느 정도 안정하고 되고 유연성을 찾고 간다. 다시 한번 시장은 이런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고 전 고점 라인인 5,000원대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시세가 나오고 새로운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이라는 것도 함께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비중 관리, 확실한 수익관 관리까지도 하나씩 하나씩 직접 도와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 관점을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